공모가가 5,0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싸냐 비싸냐? 이 부분이 일반 기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SK 리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면이 분명히 다음 주에 무려 3개의 기업이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눈에 띄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SK 리츠입니다. 일단 SK다. SK자가 붙었다는 측면에서 야, 이거 만만치 않은 기업이 공모를 하는구나. 사이즈가 좀 되겠구나. 라는 기대치가 생기고요. 자, 근데 일반 기업이 아니라 리츠입니다. 리츠는 좀 생소하죠. 리츠는 부동산 투자 회사입니다. 투자자가 이 리츠에 투자한다 라고 한다면 이 부동산 투자 회사를 통해서 내가 부동산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여기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이거를 배당으로 내려받으면서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투자 대상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리츠 같은 경우에는 내가 부동산 투자를 주식을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도 어느 정도 얻고 자, 그런 안정적인 차원에서는 좋은데 이 과연 공모주로서 뭔가 투자 매력이 있는지 없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해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SK 리츠가 상장을 하는데 공모주로서 어떤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좋을 것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일단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SK 서린빌딩 그리고 SK 에너지 주유소 이거를 보유하고 있는 리츠입니다. 공모가는 5,000원이고요. 공모가 기준 예상 시총은 7,751억 원으로 상장되어 있는 리츠 중에서 한 4번째로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공모 규모는 2,300억, 수요 예측일은 8월 23일부터 24일, 청약일은 30일부터 9월 1일까지입니다.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3일 걸쳐서 일반적으로 청약을 진행하더라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이 배당 매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분기 배당을 실시합니다. 참고로 미국에는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손에 꼽아요. 10개가 채 안 됩니다. 그리고 리츠 중에서도 반기 배당은 하지만 분기 배당을 하는 기업은 없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SK 리츠는 이 분기 배당을 실시한다라는 부분에서 투자자들한테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상장하고 나서 2024년까지 약 5.5%로 예상이 됩니다. 공모가 기준으로요. 그리고 이거는 매각 차익을 반영한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리츠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가 부동산을 매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갑자기 매각으로 인해서 급전이 생기겠죠. 그 부분이 배당 확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매각을 하지 않다 하더라도 배당 수익률을 연 5.5% 정도는 챙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SK 리츠 공모가가 5,000원으로 나왔는데 이게 과연 싸냐 비싸냐? 이 부분이 일반 기업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SK 리츠의 공모가가 어떻게 산출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K 서린빌딩 취득 소요 금액이 1조 원이 조금 넘고요. 그 다음에 자리츠, 자회사 리츠죠. 지분 취득 금액이 3,300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합산을 하니까 1조 4천억 정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타 소모 비용 살짝 더해주고 여기에서 타인 자본을 빼줍니다. 자, 타인 자본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남한테 빌린 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나온 자기 자본이 7,751억 원이고요. 이거를 발행 주식 총수로 나누면 그냥 5,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모가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SK 리츠가 1조 4천억 원 정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부동산을 살 때 100% 내 돈으로 안 사죠. 당연히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그 빌린 돈을 다 빼고 나니까 실제 주주들의 돈은 7,751억 원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행 주식수로 나누니까 그냥 공모가 5,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공모가 5,000원이 뭐 싸다 비싸다 논하기가 애매한 상황이에요. 그냥 부동산 가치입니다. 부동산을 살 때 들어간 내 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SK 리츠는 투자 매력이 있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상장된 리츠에 대해서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SK 리츠를 제외하고 A 리츠부터 ESR 캔더스퀘어 리츠까지 총 13개 리츠가 현재 주식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요. D&D 플랫폼 리츠가 상장하긴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상장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제외를 시켰습니다. 자, 투자하고 있는 부동산을 살펴보면 오피스, 주택, 호텔, 리테일 등 다양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물류센터를 편입하는 그런 리츠들도 속속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참고로 이렇게 파란색으로 물류센터라고 글씨를 적어놨는데 이 리츠는 원래는 리테일 내지는 오피스만 하다가 최근에 자산으로 물류센터를 편입하고 있는 그런 리츠입니다.
자, 그렇다면 리츠의 투자 매력은 과연 무엇으로 볼 수 있을 것이냐?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앞서서 이 부동산에 투자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 이거를 배당으로 내려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배당 매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연 어디에 투자하고 있느냐? 투자하는 대상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상장된 리츠의 주가 퍼포먼스, 이거를 투자하고 있는 대상, 그리고 배당 매력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 리츠부터 ESR 캔더스퀘어 리츠까지 나와 있고요. 이 기업들을 나열한 기준이 바로 상장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A 리츠부터 신한 알파 리츠까지는 상장한 지가 3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3년 전 대비 주가 상승률 여기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 리츠부터 ESR 캔더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3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공모가 대비로 상승률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부분을 여기에다가 기재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음영으로 칠해진 리츠가 주가 상승률 퍼포먼스가 양호했던 그런 리츠들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A 리츠와 K타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3년 전에 비해서 100%가 넘습니다. 자, 이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배당 성장률이 높았다는 거예요. 3년 배당 성장률이 A 리츠 같은 경우에 136%, K타 리츠는 300%입니다. 특히 A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도 상당히 높아요. 7.4%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모두 투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3년 배당 성장률이 83%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상승률이 3년 전에 비해서 8%밖에 안 되지 않았냐? 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이 모두 투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보시면 최근 1년이 150원입니다. 근데 1년 전에는 무려 168원이었어요. 그래서 증가를 했다가 다시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약간 상승률이 둔화될 수 있었다 말씀드릴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투자 유형입니다. 어떤 부동산을 투자하고 있느냐? 호텔을 투자하고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코로나로 인해서 호텔 업황이 상당히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 주가에 고스란히 반영이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사실 이 모두 투어 리츠가 올해 초만 하더라도 주가가 6,000원이 넘었었어요. 고가 기준으로. 백신이 막 보급되고 경기 민감주가 오르고 리오프닝주가 막 오를 때, 자, 그때 상황입니다. 자, 근데 다시 델타 변이가 확산이 되고 성장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자연스럽게 리오프닝 경기 민감주 조정을 받았는데, 그래서 이 모두 투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고점 대비 거의 한 40% 하락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배당 매력이 그다지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좀 괜찮은 퍼포먼스를 기록한 리츠들이 있어요. 바로 롯데 리츠와 이지스 밸류 리츠를 들 수가 있는데, 롯데 리츠 같은 경우는 배당 수익률이 한 5% 정도. 낮은 건 아니지만 다른 리츠와 비교해 봤을 때 딱히 그렇게 높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지스 밸류 리츠 같은 경우에는 3.8%로 상당히 배당 수익률이 낮은 편에 속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장하고 나서 공모가 대비 10% 이상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 두 기업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최근에 물류센터를 자산으로 편입을 했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자, 물류센터 리츠의 원조가 있습니다. 바로 ESR 캔더스퀘어 리츠입니다. 이 기업이 가장 최근에 상장한 리츠인데, 여기는 우리나라에서 11개의 물류센터를 편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이 물류센터가 성장하는 분야입니다. 이커머스, 이 부분 때문에. 자, 그래서 ESR 캔더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미 주가 상승률이 8개월 만에 공모가 대비 32%에 달합니다. 주가가 상당히 높았을 때는 9,000원까지도 가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편입하는 자산에 따라서도 이렇게 주가 퍼포먼스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ESR 캔더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배당 수익률이 2%로 나오는데, 이게 반기 배당인지 아니면은 연간 합산 배당인지는 아직 상장한 지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SK 리츠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SK 리츠는 SK 서린 빌딩, 즉 오피스, 그리고 SK 에너지 주유소, 즉 주유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리츠예요. 편입된 자산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투자 매력이 높다라고 보기엔 애매합니다. 그리고 배당 매력 관점에서 살펴보면 2024년까지 일단 5.5%의 배당 수익률을 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분기 배당을 지급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배당 매력은 뭐 나쁘지 않아요. 괜찮아요. 하지만 배당금이 또 성장한다라고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간에 뭐 자산을 매각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확실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그냥 무난하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SK 리츠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SK 리츠 편입 자산 로드맵인데요.
자, 지금은 서린빌딩과 주유소를 가지고 있지만 2024년까지는 SK 플래닛 사옥, 유타워 등 오피스 리츠를 확대할 계획이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IDC 리츠, 즉 데이터 센터를 편입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SK 그룹 하면은 전기차 배터리, 친환경, 즉 ESG 사업을 확대를 공언을 했습니다. 2050년까지 탄소 제로를 선언을 하고 ESG 관련 사업을 그룹의 비전으로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런 차원에서 향후에는 전기차, 수소 플랜트 등 SK 리츠에다가 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통신 반도체, 즉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도 SK 리츠에 담당시킬 것으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고 있어요. 참고로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리츠가 상당히 많이 발달을 해 있습니다. 230개에 달하는 리츠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가장 주가 퍼포먼스가 좋았던 그런 리츠들, 데이터 센터 리츠, 물류 센터 리츠, 그리고 인프라 리츠. 인프라 리츠라고 한다면 주로 통신 인프라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 개 리츠가 가장 좋습니다. 근데 SK 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을 다 선점을 한다. 우리는 맛집 리츠로 거듭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아쉬운 부분은 뭐냐면 2024년까지는 오피스만 확대할 것으로 지금 계획이 나와 있어요. 즉 데이터 센터라든지 신에너지 물류 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인프라 리츠 같은 경우에는 즉 거의 한 2030년 정도에 와서야 이런 포트폴리오가 갖춰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편입 자산, 배당 매력 관점에서는 SK 리츠의 투자 매력은 무난합니다. 뭐 뛰어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SK 그룹의 ESG 성장 로드맵 관점에서 봤을 때는 SK 리츠의 성장 가능성은 좀 무한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SK 그룹의 ESG 성장 로드맵이 괜찮다라고 본다면은 SK 리츠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은 선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 아쉬운 점은 뭐냐?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점이죠. 2024년까지는 오피스만 편입할 것이다 라고 로드맵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가서야지 앞서 말씀드린 데이터 센터, 뭐 인프라,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리츠를 편입을 할 것이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들이 과연 수요 예측 결과에서 이 SK 리츠를 어떻게 보는지 그 부분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장기 가치를 얼마나 당겨와서 좋게 보는지 그 부분이 이 수요 예측 결과에서 드러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D&D 플랫폼 리츠가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 롯데 리츠, 그리고 NH 프라임 리츠, 리츠 시장이 상당히 좋을 때 상장을 했는데 상장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했거든요. 자, 그래서 최근에 공모 시장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D&D 플랫폼 리츠가 상장을 하는데 과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지 이 부분이 SK 리츠 상장 후 주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SK 리츠가 단기적으로 상장하자마자 주가가 막 급등하는, 자, 그때 막 팔아치우는 그런 공모주 투자 관점에서는 매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SK그룹의 ESG 장기 성장 로드맵에 동의를 하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이 SK 리츠에 투자하는 것은 좋다라고 보여지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